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2차 직업상담 실무입니다. 1차와 달리 객관식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몇 개를 써라 그러면 써야 되고요. 쓰고 설명하라 하면 쓰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묻는 의도는 뭐 장황하게 많이 썼다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대로 알고 있느냐, 한 줄을 쓰더라도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한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최소한으로 60점 이상 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겁니다. 뭐 80점, 90점, 고득점 뭐 의미 없습니다.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면서 쉽게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꼭 마지막 실기까지 잘 공부하셔가지고 저는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1과목 직업상담학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2번인데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4가지 범주를 그냥 적으세요. 쓰세요. 그러면은 무불흥현 그냥 4개 쓰면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얘는 뭡니까?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다시 말하면 직업상담 문제 유형 4가지를 얘는 뭡니까?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써라 그러면 4개 쓰면 돼요. 굳이 또 4개만 쓰라고 했는데 본인이 좀 안다고 설명까지 했다가 또 잘못 설명해버리면 감점당합니다. 4개를 써라 그러면 4개만 쓰고, 여기 무, 불, 흥, 현, 직업,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또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현명하지 못한 선택만 딱 쓰면 돼요. 1번처럼. 2번은 쓰고 설명입니다. 양이 많잖아요. 이걸 다 쓰라는 얘기 아니라 앞에 하고 뒤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쓰기 편리한 걸로 골라서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무, 불, 흥현의 무 보겠습니다. 무. 자, 같이 봅니다. 자, 무. 자, 무 보겠습니다. 직업 무선택,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거나 서러워하는 직업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이 다까지 쓰면 돼요. 그런데 뒤에 거, 즉 내담자가 지금 빼버리고 내담자가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몇 가지의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나는 뒤에 거 쓰기가 더 편해. 그러면 뒤에 거 쓰세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 드린 겁니다. 앞에 걸 요까지 경우이다 쓰든지 아니면 뒤에 걸 쓰든지 간에 이거는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게 좀 길어도 쓰기가 더 편하다 그러면 뒤에 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흥령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여기 가로 안에 확신이 없는 결정은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책이니까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냥 불확실한 선택만 쓰시고,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자기 이해 부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적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이다까지 좀 길죠, 그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쓰세요.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자기 이해 부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해놓고 요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부터요, 불씨까지는 일단 빼도 돼요. 왜? 정확하게 교과서대로 외웠느냐가 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선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자기 이해 부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바로 등으로, 아시겠죠?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까지 쓰든지, 아니면 뒤에 거 직업을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추구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이제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쓰시고 자, 3번 무불흥현 이거 흥, 그죠? 무불, 자, 무불흥현
현 요거죠. 요것도 가로 안에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또는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뭐 똑같은 겁니다. 자.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적성이 없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등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까지 쓰든지 뒤에 거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앞뒤 뒤에 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요, 앞배기 길어가지고는 아예 그냥 제가 뒤에 거를 내가 추천해 드립니다. 목표와 맞지 않은 적성,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 직업 적응을 어렵게 하는 성격, 특권에 대한 갈망 등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자가 고도의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하든지 너무 길잖아요. 여기 1차 필기시험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2차 때는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뒤에 거를 그냥 아예 그냥 이게 너무 길잖아요 또. 그래서 아예 뒤에 걸 쓰라고 내가 아예 그냥 추천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아예 뒤에 거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고, 이거는 윌리엄슨 얘기였어요. 윌리엄슨.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보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의정자선확. 그렇죠? 보시면, 자, 4번. 보딘이 분류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인 의정자선확 중에서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제시하고 각각 대해 설명하시오. 의정자선확 중에서 내가 쓰기 편한 걸로 세 개만 골라가지고 쓰고 설명하라 그 얘기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5가지를 써라. 그러니까 의정자선확 5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4번처럼 그냥 써라 그러면 쓰면 돼.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는 설명이니까 설명으로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의존성. 의정자선확 의존성. 자신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생애 발달 과제의 달성을 스스로 주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다 쓸 거 없습니다. 이겠죠, 그죠? 정확하게 외웠느냐가 아니라 의존성에 관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자신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요. 거나 생애 발달 과제의 달성을 스스로 주도하기 어려워까지는 이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이다 라고 써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존성, 자신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우이다 라고 쓰시면은 외우기도 편하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의정자, 두 번째 정보의 부족.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궁핍한 경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아갈등. 가로 안에 내적 갈등은 쓸 거 없죠. 자아갈등. 직업 선택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갈등하는 경우이다 하면 되냐. 아시겠죠? 아니면 난 뒤에 거 둘 이상의 자아 개념이 서로 갈등하는 경우이다 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앞에 걸 쓰세요. 뭔가 이렇게 좀 직업이라는 말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업 선택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갈등하는 경우에다가 좀 더 쓰기가 편리하고 좀 더 내가 보기에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 걸 좀 쓰시고 난 둘 다 쓸래. 둘 다 쓰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짧으니까. 자, 이렇게